아까 뭐 증권방송에서 종목 상담하다가 왔거든요. 어떤 분이 상담하면서 승질을 내더라고요. 차라리 3,000포인트대가 낫다. 때는 순환매도 돌아가면서 조금 불렸다가 다시 내 차례 들어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때가 계좌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2.5배 오른 주가가 뭐만 올랐습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스퀘어 빼고 나머지는 다 블러 처리해주세요. 보지 말죠. 뭐 저 이렇게 보고 그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만큼의 쏠림이 심한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혀 안 갈 것 같죠? 이쪽은 물도 안 들어올 것 같고 무슨 그냥 씨도 안 먹힐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시장의 승리는 기다리는 자한테 또 복이 들어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거 기다리는 사이에 주도주들은 나를 태우지 않고 저 멀리 가는 경우를 또 너무 많이 슬픈 학습이 또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빨리 내 포트폴리오 정리해가지고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 빨리 갈아 끼우는 게 나은지. 저는요 몰빵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찬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빵 화이팅. 그러나 못 버티기 때문에 몰빵을 못 하는 거예요. 예전에 2차 전지 때 그런 매매를 하셨던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분이 계세요. 근데 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좀 주의자 하시더라고요. 많이 오른 썸띵을. 어머니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왜요? 내가 당해보니까 알아. 이것도 경험이고 경륜이지 않습니까? 주식도 똑같습니다. 전쟁 때 종목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못 버텼던 거죠. 그 현금 있었으면 버텼던 거. 똑같 반대로 지금 종목이 꽉 차 있지 않으면 못 버티는 상황이에요. 언제 우리가 전자, 닉스, 스퀘어, 반도체 ETF 4개로 포트폴리오 꾸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했었으면은 이미 전쟁 때 다 털렸어요. 다른 거를 섞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서 이렇게 올라온 거를 수익을 만끽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해야 된다? 시장 총평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아침부터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예. 어제 억대급으로 상승이 나왔고 네. 어제 장마치고 4시에 보니까는 외국인들 2조 3천억 선물 때리고 있었고 이거 너무 흥분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만 하는 거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 전자가 NXT에서 17%를 떼어버리니까는 좋은가 보다라고 하다가 NXT에서 8시 40분에 전자가 8%를 떼었어요. 근데 그때 수급을 보니까 요즘 외인 기관도 NXT 매일 많이 하니까는 네. 8시 50분 기준으로 NXT에서 외인이 7천억 재기억으로 그리고 기관이 1조 때리고 있었습니다. 정규장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면 어제 선물 매도한 거와 오늘 NXT까지 보면은 외인은 오늘 날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도 그걸 끌어올리니까는 역시 우리 개인 투자분들 멋있다. 8조를 산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멋있다. 대표님 오늘 두 종목만 장 사시네요. 어떠셨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네? 두 종목만 사시네요. 두 종목만 사시니까는 사실 너무 쏠리는 건 맞아요. 너무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의 반. 어제는 3분의 1 막이 됐거든요. 그렇죠. 어제는 더 심했고 저희 입장에서 어제 오늘 장을 저희끼리 얘기는 좋지 않은 장이라 그럽니다. 순환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혹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생겨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해서 건전하게 내가 수익을 내고 나가면 다음 거를 내가 사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매매 단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계좌가 수익이 잘 나려면은요 여러 가지 뿌려진 거에서 돌아가면 잘 올라야 돼요. 근데 하나만 하면은 그거는요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 이게 이런 거가 젖어 있는 거 원래 오르는 거야. 몰빵해도 괜찮아. 올방에도 괜찮아 라든지 이게 젖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일 됐잖아요 오른지. 근데 저도 원래 오르는 건가? 3일째니까 빠지면 아쉽고. 네.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너무 올라서.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AMD 실적 잘 나온 거 봤고요 당연히. 네. AI 투자 당연히 잘 될 거고 그거야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니까 빼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이 쏠림이 좀 줄어들거나 외국인들이 어쩌거나 해가지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을 팔고 또 그걸로 들어갈까 봐. 오히려 얘가 쉬면 다른 게 되는 게 아니고 더 무너질까 봐. 한번 더 무너지죠. 오늘 같이. 오늘은 그래서 그냥 쭉 무너졌거든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10시 11시까지 이제 이렇게 힘쓰다가 그냥 바로 무너졌거든요. 전혀 올라오니까 이렇게 네. 0.9%면 사실 무너졌다 할 수는 없어요. 지수 입장을 봤을 때. 어제 장 7% 오르다 1% 빠졌는데 무너진 거죠. 이틀 동안.
제가 이렇게 바보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채팅창을 보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쏠리는 건 좀 걱정이 된다. 다들 반도체만 들고 있는 거 맞냐, 아닌 건 어떡할 거냐라는 의견도 함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은 게 아까 이제 수급 받아낸 멋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라고 하셨지만 이게 계속 멋있어야 할 텐데 혹시 물리는 건 아닐지 그런 의견도 이제 계속 보내주고 계셔서 뭐 부장님께서도 이런 쏠리는 게 뭐 좋지 않은 장이다 좋은 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물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물리겠다. 이 자세죠. 난 근데 엉뚱한 데 물려 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절하고 거기 가서 물리는 게 낫겠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자. 이거 들어온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게 나오는데 근데 오늘도 그럼 혹시 정말 죄송한데 오늘도 아까 박현상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물렸으니까 물린 거를 정말 시원하게 패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동한 그림이 이미 오늘도 나온 건가요? 나왔습니다. 예. 네, 오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전자랑 SK하이닉스가 한 번 더 빠지면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온다. 아유 그러면은 전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제 뭐 나온지 아세요? 어떻게 나오나요? 자, 신용 얼마나 돼? 이거부터 네. 이제 돈 좀 줘봐. 돈 좀 줘봐. 막 들어올 기세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네, 그건 그 정도 그나마 나오게 다행인데 다른 걸 더 팔고 갈까봐 지금 이제 너무 두려우신 거니까 딴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건 이제 저희 생각이고 벌써 진행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초기는 아니에요? 초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많이 그 종목 동향들과 움직임 보게 되면 그렇게 가고 거의 한 주반쯤까지 왔어요. 지금 다들. 그냥 기다리던 순환매가 너무 안 오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뭐 증권 방송에서 종목 상담하다가 왔거든요. 네. 어떤 분이 상담하면서 승질을 내더라고요. 화를 냅니다. 와 그거를 무슨 얘기 하시냐면 진짜 네. 격하게 공감. 네. 차라리 3,000포인트대가 낫다. 아, 그때는 순환매도 돌아가면서 그렇죠. 조금 물렸다가 다시 내 차례 들어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럴 때 매매한 게 더 좋고 그때가 계좌가 더 낫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그때에서 지금 2.5배 오른 주가가 뭐만 올랐습니까? 차게 올라니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아니면 차라리 그러면은 종목 4개 있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스퀘어 빼고 나머지는 다 블러 처리해 주세요. 보지 말죠, 뭐 저 이렇게 보고 그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시장이 그만큼의 쏠림이 심한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네. 반전 좋다. 전혀 안 갈 것 같죠? 이쪽은 물도 안 들어올 것 같고 무슨 그냥 씨도 안 먹힐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시장의 승리는 기다리는 자한테 그럼. 또 복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 달 기다렸어요. 아유 저희가 남는 게 시간밖에 없. 예. 시간하고 2년 기다린 종목도 그렇죠. 많습니다. 네. 하긴 전자도 4년 기다렸다 이렇게 된 거다. 그럼요. 맞아요. 네. 갑자기 왜 앵커님의 삼성전자 우선주와 함께 그 아니요, 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아니, 왜 정세적인 글썽이 지금 난리 났는데 이야기예요. 대박 났는데 네네네. 왜 무슨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 시간 언급의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때가 왔다 그러니까 좀 해보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신 것도 다 주식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주 여유 있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계셔가는 것 같아서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워낙 압도적인 실적 성과와 압도적인 아직까지 이렇게 올랐는데도 저평가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스마트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석할 줄 압니다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그 변화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이쪽이 맞겠네. 그래서 거기서 주도력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보통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더 그러니까 1단계 올라오고 옆으로 횡보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게 나머지가 다 빠져서 글로 들어올까요? 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케이스는 네. 횡보인 것 같아요. 횡보가 3, 4일 빠지면 살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횡보 들어오게 되면 살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또 탄력이 없어요. 그러면 또 네네. 왠지 뭐가 막 들어가기가 좀 그래요. 그쵸. 그러면은 그때 시총 이제 1, 2부터 쭉 봤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5위가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가 막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잠깐 현대차 갖고 수익 내다가 다시 들어갈게. 어차피 저거 현대차 움직이게 되면 이거 안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 쪽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또 그것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좀 오늘 같은 경우도 시총 대형주 안에서는 약간 뭔가 변화가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또 숨통은 튀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라 코스닥이나 이제 중소형 저쪽에 완전히 소외된 섹터들이 문제겠죠. 그거는- 바이오죠, 뭐 지금 뭐 대놓고 말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놓고 말하면 바이오죠, 뭐 냉정하게. 좀 울게요. 네, 울고 좀 할게요. 네.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들어가지도 그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는 이런 섹터들도 있는 반면에 네. 그런 것도 한번 풀리게 되면 풀리긴 풀립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보통 보면 처음에 뭐 바락 올라갔다 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안 빠지고 돌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에 따라서 좀 모르는 거고 그걸 거의 뭐 기도 어쩌면 슈퍼 기도하는 이런 마음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뭐가 안 통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돌아오긴 돌아올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기다리면 언젠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거 기다리는 사이에 주도주들은 나를 태우지 않고 저 멀리 가는 경우를 또 너무 많이 슬픈 학습이 또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두 분 의견도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차라리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내 포트폴리오 정리해가지고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 조금 적당히 뭔가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탈 수 있을 것 같다 할 때 빨리 갈아 끼우는 게 나은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오늘 왜냐면 갖고 오신 것 중에 쏠림에 주의할 때라고 이슈를 갖고 와가지고 쏠림은 언제든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쏠림 다음에 포모가 오고요. 포모 다음에 뇌동매매가 옵니다. 뇌동매매 한순간 그 섹터는 끝납니다. 항상. 그게 지금 최근에 어떤 섹터라 지칭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너무나도 많이 그냥 편하게 다 팔고 전자닉스 사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럼 안 돼요? 안 되는 시기예요? 그건 안 되죠. 그거는 뭐 안 된다기보다는 좀 지양을 해야죠. 이게 물론 존경합니다. 저는요 몰빵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찬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빵 화이팅. 그러나 못 버티기 때문에 몰빵을 못 하는 거예요. 몰빵을 하실 수 있었던 분들은 시장에서 20년 이상 하셨다. 그럼 몰빵 하세요. 그분들은 하세요. 20년 이상 있으셨던 분들은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8조 샀잖아요, 개인이. 제 개인적으로 8조 중에서 주식을 하셨던 분보다는 안 하셨던 분이 4조라고 봅니다, 저는. 하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조금 좀 무섭지 않을까요? 그럼 좀 처음 이런 걸 다 한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어제까지 17% 올랐던 주식이 제가 코로나 때 그때 코로나에서 이제 유동성 펼쳐지면서 올라올 때요. 이게 기억이 나요. 기아차가 왜 상한가를 안 가요? 얘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 투자자분께서 네. 왜 10%가 안 올라? 그때 글로비에서 15%씩 올라가고 그랬었죠. 그게 뭐 고점이라기보다는 거기서 거의 언저리쯤에서 그의 파괴적인 시세가 좀 마무리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자닉스는 다르죠. 실적이 좋으니까는. 그렇지만 파괴적인 시세가 지금은 나오고 있는 중에 주식의 생리, 저도 다 알진 못하지만 그런 생리 자체는 뭔가 이럴 때는 조금은 쉬어갔었던 경향이 좀 있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주의하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될까? 사실요 저희가 한 달 반 전쯤에 조선 얘기하고 대표님 말씀하셨어요. 위원님 저한테도 질문하신 적도 있어요. 많이 빠져 있는데 어떠느냐? 기다리면 된다. 그거 2주 걸렸어요. 네. 그렇죠. 조선하고 원전 이런 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지난 한 달 조금 한 1, 2주 동안 옆으로 기었거든요. 옆으로 기으면 안 되는 게 한 열흘 동안 코스피가 5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언더퍼폼을 한 거니까 더더욱 따라서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거를 쫓아하라 하실 수 있었던 분이면 전자닉스 들고 있었겠죠. 이미 했다. 이미 얼마나 예를 들어 아까 우리 김희수 대표께서는 절반 정도 한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박현상 부장께서 보시기에는 다른 종목을 팔아서 전자닉스로 넘어온 게 얼마나 진행된 것 같으세요 지금? 저는 현장에 계시니까. 일단은 예전에 2차 전지 때 그런 매매를 하셨던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분이 계세요. 근데 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좀 주의자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러니까 뭐 종목은 그렇고 하여튼 하여튼 반도체를 많이 오른 많이 오른 거를 썸띵을 그 어머니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왜요? 내가 당해보니까 알아 이러면 나한테 해주셨네요.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 말씀하신 거에 9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오셨던 분들은 오늘처럼 8조를 다 사진 않으셨을 것 같다라고 다는 아니지만 추측을 좀 하는 거죠. 이것도 경험이고 경륜이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래서 못 팔 거니까 알아서 팔래요. 또 많이 오른 거.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20% 정리하자. 30% 현금이 별로 없었으니까. 저는 그냥 웃으면서 팔아드렸죠. 똑같습니다. 그게 시장이 빠질 때 버티는 건 전쟁 때 버티는 거는 종목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못 버텼던 거죠. 그 현금이 있었으면 버텼던 거. 반대로 지금 종목이 꽉 차 있지 않으면 못 버티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왜냐면 이것만 너무 가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가 전자, 닉스, 스퀘어, 반도체 ETF 4개로 포트폴리오 꾸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했었으면은 이미 전쟁 때 다 털렸어요. 4개를 포트폴리오 100% 하고 있었으면. 다른 거를 섞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서 이렇게 올라온 거를 수익을 만끽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해야 된다? 이건 사실 저는 현장에 있고 저도 계좌를 관리하고 저도 매매를 해드리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다 들고 있었으면. 네. 지금 저희가 물린업종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대표님한테도 부장님이랑 같은 질문 드려야 하는 게 안 가는 포트폴리오 정리해서 삼전닉스 갈아 끼워도 되나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채팅창에 보면 이미 몰빵했다는 분도 많고 어디예요? 삼전후 몰빵했습니다. 1234님, 유경희님 저도 몰빵 중입니다. 지훈리님 다른 걸 왜 사야 함?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미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이제 물린업종 조사하면서 지금 한 300. 1등이 뭐예요? 1등 우리 제작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바이오겠죠. 바이오가 1등이라고 하네요. 그럴 거 찍었는데. 압도적으로 바이오가 1등이라고 압도적이군요. 합니다. 네. 그럼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뭔가 그 손해를 보는 어떤 퍼센테이지는 다르겠지만 이거 지금이라도 뭔가 AS를 취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네, 그러네. 오늘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딱 그림 이거 한 장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아 네. 쌀깍 너무하다 발로. 보통 손도 안 쓰죠. 네. 아니, 뭐 막 다 이것저것 다 분석해. 아, 그럼 뭔가 매크로 야무르네. 분석하고 거기다가 뭐 이것 때문에 이게 위험하게 되면 안 된다, 시장 안 된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다 전자닉스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기분 나쁘게 나랑 좀 비슷하네요. 맞아, 약간 뭔가 약간 주식 발로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거기다 왜 뿔을 그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상하게 근데 대표님 닮았다 진짜. 저 PD님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는 게 이게 그러면 정상적이겠느냐? 저 물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평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게 되면 거기다가 자고 일어나면은 목표가 계속 상향시켜줘요. 그럼 오케이 뭐 이러면서 그냥 몰빵 바이앤 홀드 그냥 끝. SK하이닉스 300만 원까지 나왔더라고요, 목표 주가가. 50전자 300만 닉스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삼전은 뭐 38만 1,000원. 50만도 나왔어요, 삼성. 50만. 네, SK하이닉스 300만. 네. 두 배 여기서 지금. 그럼 지금 사도 남는 장사네 뭐 이런 거 당연히 생각되고 있고 그러면 그냥 딸깍. 네, 딸깍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가 이렇게 몰아갈 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또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되면은 또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또 워낙 열망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조정이 퀵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적어도 뭐 횡보나 근데 아마 조정의 빌미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냐. 근데 처음에 미국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뭐 종목들이 한 2, 3% 빠졌어요. 저희는 하락했다 또 끌어올립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끌어올리고 근데 전고점은 못 갈 거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다가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이평선들이 다 꺾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묵직하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거 다른 것도 안 팔아서 이번에도 기회니까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나머지 중반 이후에 나오는 변화고 그러면 여전히 버티던 사람들이 조정 나오니까 이걸 지금이라도 사야 돼?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열혈적으로 나머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쪽에 있던 쪽들은 그러면 거기서도 당연히 그러면 리밸런싱 비슷한 효과가 그러니까 삼성자이닉스는 이제 여기서 그러면 더 밀리면 어느쯤 가서 내가 사면 되고라고 하게 되면 더 여기서는 안 늘릴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반응하는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도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게 시장이 그러니까 어떤 스며드는 거 있죠. 그게 시간이 당장 뭐 하루 이틀 만에 그저 갑자기 빠지고 날머지 올라오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죠. 서서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그러면 아이고 주식이 하이닉스와 선전전자만 있는 거 아니었네라고 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색깔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오래 안 갈 수는 있습니다. 뭐 짧고 강하게 산발적으로 파바바박 나오다가 결국 또 다시 전자닉스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조심해야겠죠. 네. 근데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도 잘 참으셔야 될 것 같고 몰빵하셨게 되면은 또 나머지 쪽 갖고 계셨는데 그게 또 나온다 그러면 많이 좀 물렸다가도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돌아왔을 때 팔고 다시 전자닉스 가요? 그래야 될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그걸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기회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아마 내일 가서 계속 이쪽만 움직이게 되면 계속 이게 몰아갈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오히려 반대
쪽도 생각을 할 때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린업종에서 바이오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음. 코스닥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여기 정책 모멘텀도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기대는 기대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판단도 다른 영역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가 코스닥이 처음 올랐을 때, 2달 전쯤 팍 튀었을 때도 아무도 기대 안 했었어요. 그때도 전쟁이 있어 가다가 갑자기 정책 모멘텀 나와가지고 그러면 뭔가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트리거가 필요한데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소부장이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바이오가 좀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오늘 뭐 주요 바이오 ETF들을 제가 쭉 돌려봤더니 쌍바닥 형태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빠진 종목도 있고 또 그 위에서 좀 끌어내는 한두 개 종목들이 좀 끌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바닥 신호는.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아직은. 용기는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저랑 대표님 김 대표님께서 바닥 바이오 내일 고 하더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도 안 가야 진정한 바닥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만들어줘야지 손이 나가야지 바닥입니다. 근데 손이 나가려면 바이오에서 주도가 나와야 되고 주도가 나오려면 뭐 하나가 계약이 하나 터져야 되고 아스코 기다리고 있는 그 전에 초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뭔가가 좋은 게 나와야 되죠. 지금 전자닉스를 오늘 예를 들어갔다 8조의 투자자분이 계시다 치면 그거를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어제도 오르고 그제도 오르고 모두 오르고 그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자다가도 깨고 오르고 그래도 오르고 올라니까 결국 손에 나간 거거든요. 똑같이 투자자분들은 뭔가 학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학습은 바이오가 계속 오르는 썸씽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뭔가 계속 오르는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워낙 최근 3일 동안은 전자닉스만 우리가 외쳐대고 있고 다른 거 우리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썼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쁘게 신고가를 썼는데 외국인들 매수 1위예요 지금. 그 외국인들 규모가 작아서. 네, 생각보다. 1,400억인가 그렇죠. 근데 조금 샀으니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뭐 100억 산 거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포트폴리오 일부 들고 그렇죠. 있다고 치면은 1,400억 산 게 어딥니까? 신고가 썼는데 결국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쪽으로 쏠린 나머지 이게 우리 미디어라는 저도 미디어 속에서 숨을 쉬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관심 많은 곳을 조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걸 얘기해도 안 보고 민간 고용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고용 보고서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고용 보고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너무 쏠린 나머지 다른 것들을 안 쳐다본다. 근데 항상 경험적으로 남 안 쳐다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께서 한 달 전에 조선하면 이러면서 엔진이 거기서 그 내러티브 붙을지 누가 알았었어요. 데이터 센터. 그게 엔진에서 80% 90% 났잖아요 거의. 전자닉스가 80% 90%안 났잖아요. 아무리 올라도. 근데 그것들을 다들 잊고 있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진정한 뭔가의 그런 계좌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는 남들 안 할 때. 남들 안 하고 내가 공부하면 확신 생기고 근데 확신 생기더라도 이럴 때 많이 못 사요. 조금 사놓고 저는 제가 딱 3번 사면 그때부터 튀더라고요. 네. 왜냐면 한 번에 많이 못 사겠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조금 매매 패턴이 지금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가도 붙으면 또 쫙 쏘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사놨을 때 쫙 쏠 때는요. 전자닉스 뭐 어제 17% 전자가 올라가긴 했지만은 밑에서 잘 사놨을 때 거의 20몇 %씩 보이잖아요. 그건 보지 뭐 그건 한 번 튀었는데 20몇 %예요. 왜냐면 밑에서 잘 사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느껴보시는. 지금 안 하시죠? 안 하실 거예요. 저도 아는데 뭐 그냥 그런 것들이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고 조금씩 해보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판단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야 해야 할지에 대한 이제 부분까지 같이 짚어 주신 건데 일단 뭐 바이오는 뭐 계약 같은 게 붙고 이제 이런 게 좀 생겨줘야 불씨가 더 효과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하반기에 정책 모멘텀만으로는 코스닥에 충분한 불씨가 되기에 좀 부족한지 대표님 판단은 어떠세요? 정책 모멘텀이 생기기 위해서는 약간 위험한데 일단 뭔가가 경쟁 구도가 돼야 됩니다. 양당이. 그런데 할 수 있는 뭐 이야기죠. 뭐. 네. 네, 경쟁이 사라진 구도에 지금 거기다가 또 지수도 좀 이제 붐업을 해서 아예 좀 뭔가 끌어보겠다는 거 외에 요즘 누가 밸류업 얘기합니까? 촌스럽게 밸류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알아서 했어요. 지금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그런 거 잊어버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문의가 원하는 정도의 그림이 그려져 가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원래 이맘쯤에 제가 되게 특이한 거는 이때쯤 이제 선거가 6월 초잖아요. 6월 3일? 네. 5월 달은 그거 있죠. 그 정치 테마주 막 들썩거립니다. 들썩거리고 뭐 이쪽들 근데 요즘 누가 촌스럽게 정치 테마주 얘기를 하는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안 해요. 그거마저도 좀 싹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보면 그 저희가 좀 펀드멘탈한 쪽이나 아니면 시장에 이제 숫자를 볼 줄 안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좋은 걸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처절하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게 그렇게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영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장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보니까 이건 절대 안 되고 이것만 돼라고 확신을 하는 순간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지금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냥 제일 무서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20만 원대 조금 넘다 보니까 팔았고 하이닉스도 이제 100만 원대 초반 조금 넘다 보니까 팔아서 그걸 가지고 바이오를 몰빵했더니 안 간다. 이게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섹터들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난 어차피 그럼 시작은 내가 판단을 이상한 데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보다 시장보다는 내가 먼저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여기 다 왔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이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내가 겪어내가야 될 일이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다시 20만 원대 후반대라도 사야 되느냐는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그래도 갖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갖고 계세요. 이건 거기서 이탈해서 나머지 쪽으로 막 제일 많이 빠진 바이오로 가겠어. 이건 아닙니다. 유지를 하는 가운데 아까 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슬슬 조금씩 줄여가지고 그냥 오늘 또 빠져 또 사고. 근데 한 번에 딱 사게 되면 계좌가 역행이 돼버립니다. 내 계좌가 바이오 계좌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은요. 삼성전자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이제 슬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네.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업종 얘기를 시간이 많이 지나긴 하긴 해봐야 되는데 사실 아까 그 삼성전자 노조 얘기를 2분기에 제대로는 못하긴 했는데 대표님이 그 노조 관련된 이슈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들어는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먼저 부장님 얘기하실래요? 잠깐. 준비가 되셨으면 준비하시고. 사례가 들려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노조 이슈가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경우가 없긴 한데 삼성전자의 케이스는 최초로 벌어진 일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부장님? 일단 주식 관점에서는 그런 이익을 통해서 노조에 근데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좀 배우지 못했거든요. 이런 업황이 좋다고 생각했지. 근데 노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좀 쉰다. 근데 안 쉬었잖아요, 지금. 네. 안 쉬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쉰다면은 제가 배울 때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도 5월 중에 뭔가 좀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5월 중에 결론이 나면은 그쯤에서는 한 번 더 뭔가 좀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좋아질 쪽 네. 해결될 거니까. 알겠습니다. 대표 이제 해주시죠, 대표님. 네, 지옥에서 살아온. 네. 지옥에서. 예. 저는 잠깐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자, 사례 들렸다가 네. 올해 그래서 자꾸 올해 그만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관련돼서 우리 네. 또 삼성전자를 반도체를 그렇게 잘 보시는 우리 모건 스탠리 형님들이 가격을 상향시켰네요. 예. 뭐 겨울 이제 이런 거 잊어버렸죠? 예, 겨울 안 온답니다, 이제. 겨울 같은 소리. 겨울 되면 호주 가면 됩니다. 여름이면 호주 가면 반대로. 쳤습니다, 역발상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올렸고 여기서 나온 이제 노조 관련된 불확실성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단독 보도긴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협상단으로 같이 들어가서 앉는다면서요.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힘을 얻고 사측에 거기 앉아 있다. 정부가 노조 측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측에 앉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뭐 삼각
테이블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여기서 산업별 여파가 커지는 걸 보고 제가 보기에는 사측적으로 무게를 두고 앉아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중재를 하는 쪽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조금 좀 분위기가 다를걸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는 걸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얘기는 노조 관련된 이쪽 우려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총파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생산 차질이 2에서 3%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첫 번째 직접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실적에 미치는 여파겠죠. 네. 그러면 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실적이 얼마큼 들어오냐. 근데 다른 쪽에서는 오늘 보니까 한 뭐 최대 10% 일반적으로 5%대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간 실적에. 연간 실적에 네. 10%면 적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거 비용까지 따져서 그걸 다 감안한 것까지 추가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5에서 10% 사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업황에 대해서 지금 그럼 만약에 생산이 적어지게 되면 가격은 또 뛰는 거 아니냐?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그 총 미치는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를 매력적인 진입 시점으로 판단을 한대네요. 네. 네. 예, 겨울형이 그랬습니다. 겨울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는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 근데 FTA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뭐 샌디스크마저도 이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런 쪽인가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상 PB 이제 2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내년 예상 PB의 2배. 이런 거는 PB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근데 지금 시총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되게 웃긴 게 CPU 업체들 있죠. 이번에 CPU, 그러니까 ARM부터 뭐 지금 그 AMD 그리고 또 인텔 이 관련된 쪽에서 실적 규모에 비해서 메모리 업체와 따져 보게 되면 거의 9분의 1 수준이래요. 네. 10분의 1 수준일 겁니다. 네. 시총은 비슷해요. 그러면 얼마나 메모리 업체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올라도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물론 CPU도 이제 앞으로 쇼트지다 보니까 더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 쪽에서 누가 더 부각을 받아야겠느냐라고 자문을 하게 되면 역시나 예, 메모리 쪽들은 그냥 열린 마음으로 보자라는 또 얘기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노조 얘기 가지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빨리 결론 내리는 게 제일 좋겠죠. 비용이 얼마든 간에 빨리 내리는 게 불확실성에선 해소하는 데 제일 좋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야기에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채팅창 보니까 우리 반도체 이야기 한참 하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삼전 하이닉스는 이제 보시기에 미넴님? 많이 가야 본인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2배인 것 같고 현대차가 상승 여력은 더 커 보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다님은 현대차 그룹주를 그동안 하시다 보니까 사고 팔고 하는 기회를 자주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체감을 하셨나 봐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면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영상 이제 공개하면서 그룹주가 실제로 올랐고, 현대차가 4%, 기아가 1.94, 현대모비스가 이제 2% 정도 이 정도 상승을 했나 봐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부장님이 보시기에도 현대차가 반도체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 기회를 좀 자주 주는 종목이 업종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일단 볼게요. 반도체가 가봤자 2배라는 질문에 대해서부터 좀 깜짝 놀랐고요. 저희 한 2년 전쯤에 2% 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인데 맞아요. 예, 가봤자 2배? 너무 주식을 쉽게 보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현대차가 더 가면은 50만 원짜리가 지금 150만 원 간다는 얘긴데 압도적인 수익률이 되겠죠. 더 가면은. 그런데 그거 가려면은 실적이 붙어주던 로봇 관련 모멘텀이 붙어주던 오늘 아틀라스 영상 뭐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아틀라스 때문에 가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종전 기대감 때문에 유가도 떨어지고 기존 레거시 자동차가 어제 미국에서도 포드도 4% 오르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도 자동차 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아침에 떴었죠. NXT에서도 6.7, 6%. 그러다가 다시 전자닉스가 올라오니까 이거 아닌가 하고 팔고 다시 자동차로 저 전자닉스로 갔건 거겠죠. 오늘 돈의 흐름은. 그런데 조금 경계하고 싶은 게 이 종목은 원래 나한테 박스권 플레이를 주는 주식이다. 기회를 많이 주는 주식이다. 그랬죠. 50만 원 깨지면 사면 먹고 깨지면 사면 먹고. 네네. 그러다가 깨지면 샀다가 그다 먹을 때 거기서 치고 간다. 그럼 그때부터 못 잡아요. 그렇죠.
이게 충분히 주식의 특성이 그래왔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나는 이 만만하게 이 매매만 했던 주식은 이건 여기서 항상 한계가 있어. 근데 물론 실적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시장 상황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조금 습관이 이제 남겨놓는 습관. 그래야지 더 치더라도 위에서 조금 더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박스권 플레이만 좀 가둬있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뭐 자동차 안 가죠 지금 답답하긴 하고 그런데 전 충분히 매력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기상의 문제이긴 한데 네. 삼성전자를 17%나 올리는 시장인데 그 유동성이 뭔가 다른 트리거를 통해서 자동차로 온다면 혹은 화장품으로 온다면 어디로 온다면 저는 더 폭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이쪽에 목말라 있지 말고요. 돈은 들어왔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좋은 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의 차례를 기다려보자라는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면 이제 아틀라스 모멘텀보다는 다른 걸로 좀 작용을 해서 오른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 이제 상승 여력에 대한 매력도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해주셨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투자 매력도까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냅샷 좋아요. 따라락 찍어 봤더니 화면 좀 볼까요? 네. 물구나무 성격이 1번. 네. 이거 자세히. 유지태 형님? 이런 느낌이죠.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는 L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기계 체조할 때 이거 이렇게 뭐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쉽잖아요. 이렇게. 아닙니다. 예.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이런 거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전완근부터 여기 어깨 이걸 뭐라 그러죠? 여기까지가 균형을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현장에 들어갔었을 때 물건을 들고 거기다가 힘 조절과 함께 같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면서 그냥 아예 또 저거 그래 유니트리랑 무슨 차이가 있어? 유니트리는 뭐 춤도 춘다는데 아니 뭐 승복 입혀놓고 이제 로봇 스님까지 나오는데 뭐 그런 그거 보셨어요? 들었어요. 네. 보지는 못하고. 네. 탁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도 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영상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중국의 유니트리랑 무슨 뭐 그렇다고 뭘지 몰라도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번호가 써 있습니다. 01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훈련용이 아니에요. 상용화 모델입니다. 바로 상용화 될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작업에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로 왜 시장이 반응을 하냐면은 이렇게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내가 제조업에 투입된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보다 이제 하중에 대한 무게나 아니면 또 학습된 거 그대로 작업에 투입돼서 바로 당장 생산성이 나옵니다. 그걸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양산이 이제 이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대표님은 아틀라스 모멘텀으로 오늘 올랐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올랐지만 많이 반영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반영은 있습니다. 덜 됐다. 여력이 네. 더 남아 있다. 이제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로봇 쪽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니트리랑 많이 비교하거나 유니트리가 또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서 로봇 손 관련된 쪽에서 좀 정교하게 만든 회사에 IPO 준비를 하다 보니까 80억 달러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도 또 그 시총이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왜 그렇게 들어오냐라고 봤었을 때 그들은 이제 양산 준비가 다 돼서 이제 쭉쭉 출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 하반기에 메타플랜트 로봇 훈련 센터 여기 가서 이제 모델 고도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내년에 2027년 가게 되면은 이제 초기 양산이 시작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양산이 시작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서 로봇이 이제 돈을 벌기 그러니까 생산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거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쭉쭉 나와서 생산성이 들어가는 만큼 그게 이제 대체가 되기 시작하겠죠. 물론 노조랑 뭐 관계가 어때 장애물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잘 해결할 거고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회사에는 뭐가 바뀌냐면은 생산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가 바뀌는 거겠죠. 지금까지 나왔던 영업 비용들이 사라지고 로봇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걸 또 누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에 모습들이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와 제조업체에 적용된 로봇들이 이런 현상이 나오는구나 시장이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 아마 기계 이제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가 같이 결합돼서 나오는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시총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쭉 있었을 때 오늘 같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또 추가적인 호재가 있었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또 시장도 움직일 준비가 슬슬 들어간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는 또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죠. 매매할 기회를 많이 준다라고. 잘하시는 거 겁니다. 그럴 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 다 안 팔고 100주 중에서 50주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50주만 끌고 가는데 그중에서 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는 계속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제 다른 업종 중에서 APR이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빠졌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코멘트 있으시면 부장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 나왔고요. 실적 발표날 워낙 잘 알려진 주식이죠. 실적이 좋을 것 같다고. 레포트도 계속 잘 나왔어요. 그러니 한 4일 전까지 계속 오르다가 최근 3, 4일 동안의 시장의 쏠림 때문에 다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외인기관들이 팔면서 조정을 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실적이면은 다음 분기도 기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 비중 보니까는 뭐 해외 쪽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중에서 미국이 42%인가요? 자료 보니까 그게 있던데 그 미국 쪽에서 이런 그 비중을 높이고 있는 중이니까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그 주식 시장의 특징이 발표하는 날은 조금은 그래서 세론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당히 수렴할 때쯤이면은 다시 좀 좋은 주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얘기 나온 김에 좀 화장품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분기가 안 좋죠. 원래 1분기가 2분기부터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원래 계절적으로도 좋아지는 중인데 3월 달에 전쟁 때문에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뭐 수치도 잘 나온 것 같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을 기다린다면은 화장품 쪽에서 뭔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네. 왜냐면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최근 전자닉스가 올라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미국 개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것 같으니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좋아진다고 하고 그럼 그들이 저 대표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중소형 소부장 업체들도 거기에 언급됐다 그래서 상한가 치고 그런 쪽에서 나왔었잖아요. 울었어요. 네. 예. 시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미국 개미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을 분석할까? 그냥 이건 상상인데 네. 그럼 화장품도 한번 분석하지 않을까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회자가 되면 또 그쪽 수급이 나올 수 있는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화장품도 안 쳐다봐가지고 그러면 주식은 처음엔 상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고 홀딩하는 게 수익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런 상상을 조금 해봐도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빠져 있으니까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선입관이 있어요. 화장품 업체가 시총이 15조? 에이 어디서 무슨 약을 팔어?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나온 실적 보게 되면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수기에 나온 실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성수기 가게 되면 증가율이 제가 좋아하는 게 증가율이지 않습니까? 증가율이 이렇게 팡 뛰었던 게 이렇게 꺾일까요? 이렇게 확대가 될까요? 확대가 되게 되면 무슨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로레알 뭐 아니면 그렇게 명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까지 육박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회사가 나온다. 그럼 그들이 재평가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뭐 한 38만 원 들어오세요. 예, 들어가면 예, 저는 물렸다. 예. 아 이러면 안 돼요. 퇴퇴퇴. 예, 저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 들어오게 되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끝.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두 분 말씀하신 사이에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생각하시나 보려고 이제 채팅창 잠깐 보는데 그 화장품주 이야기 나오니까 개미우정님께서 위고비랑 마운자로 맞고 살 빠지니까 화장품 수요가 올라갈 거라네요. 이런 말씀하시니까 세아님께서 그럼 살 빠지기 전에 쌩얼이었습니까? 옷을 더 살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항상 이제 투자받다 보면 이제 업종을 타고 이제 이런 상상력을 이제 발현하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재건이 될 거야. 많은 걸 다시 쌓아 올리겠지 이거잖아요. 지금 오늘 보면 건설주가 지금 좀 잘 올라주는 강세인 모습을 보였었어가지고 건설주 랠리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저희 마무리하면서 건설주는 저는 지금부터 매매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올랐고
오늘 건설주와 가장 반대로 나왔던 섹터가 방산이었죠. 그러니까 재건한다 그래서 건설주가 오르고 뭐 종전할 것 같으니까는 방산이 빠지고 물론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LIG 쪽에 그랬는데 너무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닐 것 같을 때 들어가서 올라갈 때 팔고 이게 매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매매가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전이란 부분이 물론 뉴스 플로우 살펴보다 보면 8일까지죠. 8일까지 뭐 이란에서 합의 여부를 발표를 하겠다 이런 건데 안 하면 어떡해요? 그 한두 번 속았습니까 저희가? 뭐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끝나길 바라는 사람인데 그런 그들의 스탠스를 가지고 뉴스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게임을 가지고 이거를 매매 플레이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소 그런 내러티브를 통해서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올라올 때 원전도 붙으면서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제 밸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했기 때문에 손이 언뜻 막 나가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 번씩 팍팍 깼었어요. 깼다가 제 표현으로 잔파동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물론 오늘 신고가 쓴 종목이 있어요. 오히려 그럼 그거를 매매를 해야죠. 대장이 좀 바뀌기도 했었고. 근데 손은 안 좋을 때 오히려 지금은 워낙 종전에 대한 기대가 있는 중이니까 차라리 이때는 그 잘 가게 두고요. 오히려 방산이 낫다는 건가요? 그러면 차라리. 방산도 근데 오늘 처음으로 깨진 날이니까 거기서 물을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시킴님은 건설주, 철강주는 뭐 대미투자 모멘텀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데 건설주 앞으로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대미 투자를 하는데 우리 건설사를 쓴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리포터 중에서 참 이름도 잘 짓습니다. 피지컬 이네이블러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네. 어떤 삼성 ENA가 해석 좀 해주세요. 피지컬로 데이터 센터 지어준다는 얘기네요. 피지컬 100? 인에이블러니까. 예. 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막 장주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름 잘 붙이면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건설주는 저는 매매하는 쪽이라고 일단 지금부터는 매매하는 쪽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번 가게 되면 줄였다가 다시 샀다가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너무 함몰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방산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방산 기회. 오늘 또 보면 전쟁의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혜주라고 했던 게 다 빠졌잖아요. 네. 또 신재생도 쫙 밀렸습니다. 오히려 보게 되면 기회를 찾는다 그러면 신재생도 그렇다고 해서 뭐 유가가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요이 땅 40달러 50달러 빡 밀리는 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스타트. 예, 아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그렇다고 뭐 확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추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도 저가 메리트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할 것도 많은데 근데 안 가니까 문제죠 주가가. 예, 그런데 투자 아이디어는 이런 쪽에서 오히려 한쪽으로 그러면 이거 아니니까 팔고 그냥 삼성직수로 가 이게 또 그렇게 나온 결과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가격 메리트 나올 때는 노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네. 네.